주연의 송민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뉴스를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아파트값 전고점 회복률의 양극화. 소초는 108%, 도봉은 74%. 소초는 이미 전고점을 회복을 했네요. 도봉 같은 경우는 14%. 이 말이 뭐냐면 그 아파트 전고점, 예전에 이제 가장 고점을 찍었던 부분에서 소초는 지금 그 고점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현재 74%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현재 저조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입지로 봤을 때 이제 상급지 지역들은 워낙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소초 같은 경우나 강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용산이나 이런 한남동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에 아파트 고점을 돌파했다는 건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앞으로 부동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재밌는 뉴스네요. 연봉으로 한 평도 못 사네. 소초 강남 아파트 평당 1억이 코앞. 야, 평당 1억이라고 하네요. 아파트가. 진짜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운데 이제 3.3제곱당 1억 원에 육박했고 10년 새 3배가 올라. 역시 부동산의 입지인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뉴스와 연관되게 결국엔 입지가 좋은 곳은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우선 소초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기준의 강화, 발칵 뒤집혀진 임대사업자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전세 사기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세보증보험이 계속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강화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전에 있던 뭐 부채 비율이나 그 임대사업자 그 집주인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전세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또 월세로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는 계속 오르겠죠. 근데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직장인들, 그리고 청년들. 그렇게 되면 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리는 것도 뭐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투명한 시장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런 허그가 이번에 뭐 적자를 봤다고 하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든 나라 전체적으로 좀 빨리 기준을 강화를 해서 투명하고 좀 착한 임대인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결국 이런 임차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 또는 직장인들, 청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거 국가적으로 좀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월세가 고공행진, 전국 18개월째 우상향.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임대사업자, 전세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포구 도심 같은 경우는 23제곱이 현재 월세가 180만 원. 야, 원룸이 180만 원이랍니다. 원룸이. 원래 시장가로 했을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원룸 기준으로 이제 월세가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강남도 그 정도 월세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천호동 또는 뭐 이렇게 그 교통이 좋은 지역들, 뭐 마포, 구청, 그리고 뭐 이제 강남은 솔직히 이제 180만 원도 더 내야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잠실, 세내 이런 지역들도 지금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월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제가 시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세 시장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런 기준에 대한 투명성과 이런 뭐 강화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빨리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는 여보, 우리 집 대출이자 반으로 줄여준대. 이자가 반으로 줄여준다고? 억대 연봉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세대출로 우르르.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7억 원 주택을 3억 원 보증금까지 최대 1%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결혼 6개월 전 예비 부부와 전소득 1억 3천까지. 이게 뭐냐면 그 7억 원 주택을 3억 원 보증금까지 최대 1%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는 게 이제 보증금을 이용하는 그 이자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출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예비 부부와 이런 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월세 시장이나 또는 이제 전세 사기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기반 관공서 기준으로도 계속 이런 지원 사업이 계속 생겨야 청년들이나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로 목재기가 계속 내진 발현이 어려워지네. 이거는 현재 스트레스 DSR이 2단계까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DSR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금리는 총 3가지입니다. 기준금리, 조달금리, 가산금리. 근데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에서 조달금리인 은행금리에다가 현재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적용되어 있는 단계가 2단계이기 때문에 한 1% 정도가 가산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올해 말쯤에 더 붙어서 1.75인가? 아무튼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대출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출 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그런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대출 부분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차피 기준금리는 현재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있단 말이에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 현재 금리의 대출 금리와 그리고 앞으로 3단계가 적용됐을 때 기준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결국엔 연초와 연말이 아마 대출 금리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주택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말과 연초가 상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니 그 대출을 해주는 은행마다 총량에 대한 문제만 있어서 연말에 대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출 구매를 시기를 잡으신 분들은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년 도약 계좌 2월 가입 신청 개시 오늘부터 14일까지가 돼요. 청년 도약 계좌는 말 그대로 청년들을 정책,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대 9.5까지 적금 수준에 주고, 그리고 최대 6%까지 정부기금 지급을 하는데 거기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근데 아시겠지만 최대 9.5라는 건 가장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적금 기준으로는 9.5라는 건 엄청 높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수익률이 9%만 나온다고 해도 하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5년 동안 묶여 있어요, 돈이. 그리고 5년 동안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청년들을 해주진 않습니다. 연봉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봉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달아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6% 7%가 넘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좀 이용하기는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융적으로 사회초년생은 좀 공부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을 예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청년 도약 계좌라고 인터넷 치시면 많이 가입하실 수 있고,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뉴스는 끝이 났고요. 앞으로 저희 SUC는 이런 부동산적인 정보와 뉴스, 그리고 전문가적인 이런 뭐 입지 분석을 많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